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와 더불어서 결국 테마주 장세가 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부동산 자금이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으로 엄청나게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주식할 때에는 테마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히나 공매도 금지라던가 혹은 다시금 풀리는 유동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유동성이 풀릴 경우,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테마주 장세가 불어올 경우 그 끝판왕에 있는 바이오 제약에 대한 관심을 놓을 순 없다. 특히 지난날까지는 대한민국 바이오 제약은 기대감이 전부였어요. 실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성공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극히 적었고요. 다만 내년부터는 기대에 부응하는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저는 꽤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도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뭐 그래봤자 매출 1,000억, 2,000억 혹은 뭐 5,000억짜리 기술 수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출이 뭐 몇 조 원대로 혹은 신약에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오는 정도로 저는 이 정도의 그런 성공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지온이라는 것이고요.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바이오 제약이 왜 그렇게 대한민국 증시에서 소외되어 왔을까요? 왜 2015년 이후에 몇 년 동안을 소외되어 오면서 지금껏 리포트 한 장 나오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뻔하죠. 그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주식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뭐 헬릭심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제넥신, HLB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의 유상 증리라던가 혹은 주주들에게 빌린 돈이 수조 원이에요. 수조 원. 네. 실적이라고는 하나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성공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못한 기업들이 주주들로부터 뜯어간 돈이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이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것이고요. 다만 내년부터는 다시금 신약에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특히 테마주 장세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제약 부분에서 다시금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주식 투자를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 혹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신규 투자자라는 점입니다. 올해 들어서 혹은 작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접고 주식으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그 전에 말도 안 되는, 바이오 제약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관행들 혹은 악행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투자금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바이오 제약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 특히 이분들이 굉장히 운이 좋은 이유가 테마주 장세가 불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이오 제약에서도 실제로 실적을 낼 만한 혹은 기대에 부응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볼 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 분석,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 추가되는 내용 혹은 메지온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 유전화펠의 성공 가능성, 이쪽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미국에서만 폰탄 환자가 3만 5천 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에서만 폰탄 환자가 3만 5천 명이다. 자, 미국에서만 폰탄 환자가 3만 5천 명이다. 참고로 폰탄 환자라는 것은 심장에서 심실이 하나 없는 겁니다.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펌프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펌프 역할을 하나 심실이 없다는 것은 다른 쪽으로 이 동맥의 압력이 다른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대부분의 압력이 폐혈관 쪽으로 갑니다. 따라서 20살 이전에 대부분의 폰탄 환자들이 사망을 하고요. 희귀병입니다. 아직까지도 치료제가 전무해요. 참고로 이 3만 5천 명이 치료제가 전무합니다. 참고로 30대 이전에 대부분이 사망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치료제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FDA 측에서 P밸류를 0.1만 이제 충족시켜도, 그러니까 0.1 이하만 나와도 이제 허가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메지오는 임상 3상에서 한 번의 실패를 겪었어요. 이 당시에 실패 시 PB 밸류가 0.09였습니다. 0.092.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0.1 이하였다면 이때도 통과가 됐겠죠. 그럼 지금쯤이면 이도나피는 상용화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0.05였기 때문에, 그리고 0.05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1차는 실패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완 작업 이제 요구가 있었고, 결국에는 현재는 2차 이제 시도가 있다. 다만 2차 시도 때는 0.1 이하만 나와도 성공이라는 것이고, 특히 0.05와 0.1의 차이는 일단 전문가들이 말할 때에는 10배 이상의 차이다. 10배 이상의 난이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예를 꾸준히 들어드리고 있어요. 자, 전교 1등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 95점 이상 맞아야 합니다. 근데 전교 이제 20등 안에 들기 위해서는 평균 90점만 맞으면 됩니다. 그럼 이 90점과 95점의 차이가 얼마나 크는가? 일단 10배 정도는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90점 맞는 것과 95점 맞는 것 둘 중에 어느 거 할래? 어느 게 쉬울까? 당연히 10배 정도는 전교 20등 평균 90점이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95점을 맞아야지만 임상 성공이었었는데, 이번에는 90점만 맞아도 임상 성공해줄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의 FDA라는 것이고, 특히 이 당시에 실패 이유 중 실패 1차 실패 주된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소기업인 메지온이 임상을 담당했던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IQB라고 해서 이제 임상을 담당하는 글로벌 1위 기업이 현재는 하고 있죠. 다만 이때 당시 가장 큰 이유는 슈퍼폰단 환자였습니다. 슈퍼폰단 환자는 일반인과 거의 비슷해요. 일반인과 비슷한 그 정도의 그런 운동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에 따라서 유의성을 밝히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슈퍼폰단 환자가 얼마나 있었느냐? 대략 약 400만 중에서 약 400명, 임상 환자 400명 중에서 100명이 슈퍼폰단 환자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의성이 잘 나올래야 잘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번에는 슈퍼폰단 환자를 철저히 배제시키겠다. 누가? 메지온이? 아니죠. 아이큐비아가 철저히 배제시키겠다. 전 세계 1위의 임상 이제 수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탁 기업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35,000명이었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번에 이제 메지온의 임상 결과를 앞두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폰탄 환자 1만 명 이상 등록을 추진합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밝혀드렸지만 사실 이 이유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급작스럽게 폰탄 환자를 등록을 추진하지? 그것도 미국파 환자들 위주로. 왜겠습니까? 메지온의 임상의 결과가 이제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메지온이라고는 안 하겠죠. 그냥 폰탄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사전적으로 이제 폰탄 환자를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치료제가 나오자마자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폰탄 환자가 사실상 7만 명이 아니라 7만 5천 명이 넘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만 5천 명은 수술 환자를 말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7만 5천 명이 내원 환자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원 환자들은 치료제가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내원 환자들도 치료제 필요해요. 따라서 4만 5천 명일 때 그런 가치만 하더라도 사실상 메지온의 지금 가치로서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가치라고 봤었지만, 이게 2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환자 수가. 그뿐만이 아니죠. 유럽과 일본 쪽도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미국을 넘어서서 물론 미국에서 FDA가 통과가 되면 자연스럽게 캐나다, 유럽 그리고 일본 쪽도 진출이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내년 4월이면 중간 결과가 나와요. 참고로 자, 내년 상반기에 중간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결과가 좋다 그러면 436명으로 임상 종료고요. 만약 결과가 안 좋다,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면 500명까지 환자 늘린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 발표 때까지는 218명이죠. 여기서의 결과를 내년 4월이라 밝히고 있지만, 저는 좀 미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 결과가 좋으면 끝난 거예요. 이번 임상은 통과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고, 만약에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면 500명까지는 환자를 늘려서 조금 더 길게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년 총선 전 혹은 총선 전후로 해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바이오 붐이 분다면 가장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메지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결국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결국 길어봐야 6개월 남짓이기 때문에 주가는 언제나 선행해요. 주가는 언제 선행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생각했을 때 과연 어느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볼 필요가 있다. 여기 따라서 이런 업사이드라던가 IQV에서 밝히는 업사이드라던가 매출액 이런 것들을 좀 살필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 그 전에 이제 제가 필승사단 멤버를 모집하고 있죠. 필승사단 4기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투자와 관련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도제식으로 직접적으로 알려드리는 모임이고, 이미 필사단 멤버분들 중에서 상당한 실력자에 오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매 기수마다 혹은 매 모임마다 느끼는 것인데, 모임에 모일수록 실력이 일취월장해요. 제가 디프리까지 전부 다 이제 비용을 계산하죠. 약간 하루에 약간 6시간 이상의 그냥 모임을 갔는데, 그때 제가 보고 있으면 사실상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대화하는 것만 봐도 이제 그 사람의 뭐 실력이라던가 투자에 대한 마인드 혹은 관심 사항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12월 모임은 2번 있었습니다. 12월에 2번의 모임이 있었고, 그 중에서 후기가 대략 한 10개 정도가 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일부만 보여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한 2개 정도만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지 않은 후기들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12월 3일에 이제 온 후기죠. 자, 필승사단 세 번째 오프라인 모임, 기대하던 세 번째 오프라인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자, 투자 마인드, 시대 흐름, 이번 모임은 기본적 분석 편입니다. 항상 투자를 하다 보면 기업들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큰 요인 중 하나는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들이 대부분이어서입니다. 솔직히 가장 낮은 바닥에 굳이 찾아서 그 지점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항상 내가 매수할 때보다 낮았을 때 가격을 보면서 이 정도 올랐는데 더 오를까 하는 의구심이 떨치기 어렵고, 매도 시에도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흔히 아는 ROE, PER, PBR로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수학 공식을 보듯이 명쾌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12월 모임에서는 제가 재무제표를 보는 법이라던가 기본적 분석을 하는 법, 그러니까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 이 기업의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미래의 실적을 봤을 때,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 알려드렸죠. 물론 공식을 한다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듯이 실전에서 많이 적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죠. 그 외에도 재무제표, 다트에서 정보 수집하는 방법 등을 새로 배웠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있고, 그 많은 정보를 다듬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서가 너무 없었나요? 지금 기분에 쿠팡에서 전자제품 사고 받자마자 써보지도 않고 바로 후기에 올리는 기분이네요. 배운 내용을 다시 곱씹으면서 한 종목 따라 해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언젠가는 시간 단축도 가능하겠죠. 디프리도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시간이 순삭이었습니다. 좋은 강의해주신 필승님 항상 감사합니다. 언제나 필승. 네, 필승님 오프 모임 후기입니다. 초보이다 보니 소화하기도 벅차서 더 많은 느낌을 전달 못해 아쉽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시대 흐름을 읽는 능력, 투자 마인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착순으로 마감 짓겠습니다. 선착순으로 현재 10월 30일 기준에서 2명 남았습니다. 2명 남았고 2명 더 모이면 이제 마감을 지을 겁니다. 자, 12월 10일에 이제 보내주신 후기입니다. 두 번째 오프 모임이죠. 자, 어제 필사단 모임 후기입니다. 요즘 필승님 덕분에 다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의도하고 매수매도를 하는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전에 비해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다른 분들의 인사이트를 들으면서 서로 배워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다음 모임도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아직 진도 못 나간 남은 부분도 어서 배우고 싶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어가겠죠. 그러면 만약 유대나필이 성공할 경우, 일단 IQ에서 밝히는 바로는 1년 차의 매출액이 6천억을 넘을 것이다. 1년차. 네, 1년 만에 매출액이 6천억을 넘을 것이다. 미국이 폰타난자의 그런 명부를 짜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매출이 6천억이라는 것은 현재 시가총액이 1.1조 원 정도 돼요. 근데 6천억이라는 것은 매지온이 지금까지는 전부 다 하고 있고, 그 흔한 그런 기술 축제라던가 라이센스 계약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매지온이 대부분의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1년 차만 되더라도 실적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은 네, 사실상 고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미국 시장에서만 피크 기준으로 약간 3조 원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액이 3조 원이면 그 중에서 영업이익을 한 50%만 가져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구독자분들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실 거고요. 저에게 이제 기본적 분석을 이제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배우신 이제 필승사단 멤버분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유대나필의 박동현 회장 같은 경우도 M&A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두고 있고요. 사실상 뭐 상속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M&A를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이제 매주은에 투자한 BRV 같은 경우도 M&A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BRV라던가 내부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현재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M&A 가치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번에도 어마무시한 이번에 어마무시한 FDA의 그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때 당시에 1차 때 실패를 시켜버렸던 슈퍼스폰전 환자를 완벽하게 제외시키고 매지원이 하지 않고 글로벌 1위의 임상 이제 위탁 기업인 IQVIA가 한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좀 관심을 가실만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대나필이 이제 품목이 허가된 이후에 상용화가 된다면 추가적인 임상도 진행할 것이라고 꾸준히 밝히고 있어요. 어떤 임상이냐? 일단 혈당 조절이라던가 혹은 다른 약품과의 그런 병용 투여 혹은 고용량 투여를 위해서 다른 쪽 그러니까 뭐 고혈압이라던가 이쪽도 좀 왜냐하면 유대나필 자체가 이제 혈액에 대한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후속적인 임상을 통해서 다른 류의 가치가 만약에 산정이 될 경우 지금의 유대나필을 넘어서서 어떤 류의 그런 가치를 가져가게 될 경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던가 혹은 실적의 장기적인 성장, 폭발적인 성장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신약들을 봤을 때 처음에 나오는 신약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처음에 상용화가 되고 추가적인 임상을 통해서 병용도 해보고 고용량도 써보고 이러면서 시장 가치를 훨씬 더 늘리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나필도 그런 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듯 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BRV 관계자가 이제 매지온이 이미 임상 1차 임상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답지를 보고 투자하는 거다. 답지를 보고 시험을 푸는 격이다라고 말할 만큼 사실 매주온 측에서 혹은 매주온의 지표들을 보면 실패를 좀 보기가 어려운 것은 맞아요. 특히 이번에도 FDA 측에서 희귀약품인 만큼 0.1 P밸류 0.1을 제시했다는 것은 이거 뭐 엄청나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좀 밝히면 되겠고 특히 임상 환자가 1차 때와 비교했을 때 대략 한 2배 정도의 속도로 빨리 모이고 있는 점에서 그리고 임상했던 환자들도 또 임상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입소문을 타고 온 사람들도 임상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임상 신청이 환자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임상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마루타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들이 1차 때 비해서 이 2배 이상의 그런 숫자가 모이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이쪽에 대한 효능성이 혹은 안정성이 고스란히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진호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영상이 업로드가 될 때쯤에는 1월 1일 될 것 같아요. 24년도 1월 1일, 오늘은 12월 30일이고요. 따라서 23년도도 다들 많이 이제 고생하셨고 24년도에도 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정진을 함으로써 계좌를 최대한 이제 불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좋은 만큼 품 더하기 그리고 필사단 멤버들께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그런 필승 사단 혹은 필승 투자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자,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승이었습니다. 필승!